이번 시간에는 소위 블랙머니, 미신고 소득 리베이트 자금을 통한 플랜이라고 제가 명을 정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블랙머니라고 하면 이제 소위 검은 돈, 부정이득이라고 하는데, 용어를 정해보면 한 사회의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 특히 대체로 공인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동안 상환된다. 이러한 돈은 막단 세금을 회피하고 현행범으로는 불법적인 사업을 생기는 돈으로 주로 사치시장이 유통된다. 보통 이제 블랙머니 탄생 경로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법인, 주재원, 지사를 통해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 누락 및 은닉,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 리베이트 또는 해외 유형 자산을 매각하고 들어올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내부 거래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사례는 뭐냐면 외국의 사례인데 JBS라는 그 세계 최대 정유 회사가 해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주고 이제 해결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을 받은 이제 해커는 다시 이제 블랙머니로 해갖고 이제 돈을 이제 통해가지고 돈을 자금 흐름을 이제 편취하고 악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송유관 회사인데, 작년 5월에 똑같이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440만 원 이상이 이제 비트코인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시스템이란 이런 거래처를 다 이제 랜섬웨어로 건드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 막아놓으니까 거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싸게 맥히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미국 회사들은 이런 랜섬웨어를 공격을 받는 걸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화이트 해커 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화이트 해커 회사랑 이제 MOU를 맺거나 아니면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그런 게 요즘 유행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또는 뭐냐면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은닉인데요. 내국 법인 갑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여기에 비밀 계좌 은닉하고 법인을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잔금의 주체권을 관리하다 횟수 불능으로 대성삼각 처리. 사주는 현지 법인을 실제 지배 관리하면서 현지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주하여 여기에 비밀 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누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 계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다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증여세 신고 누락인데, 그래서 국세청은 이제 여기에 비밀 계좌 운영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 여부 면밀히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편법 중요한 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픈마켓 통해서 이제 탈루를 한 내역들은 이제 많이 이제 역직구 판매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또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내부 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 이전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미국 모회사 지급하는 사용료를 해외 자매 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합니다.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자산 취득 비용을 법인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 시세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이죠. 쉽게 해가지고 통일세를 내게 해서 그 부분을 더 많이 부당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해외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세 협약을 맺어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그 데이터를 바로 또는 무조건 또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다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세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요. 데이터를 보면요. 그럴 때 저희는 빨리 이걸 데이터를 받아서 수집해서 내용을 보고 탈루 혐의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내로남불이다. 서로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왜 걸리냐? 내부 거래에 대해서 내부적 고발을 하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발생 소득 신고 누락 및 은닉입니다. 해외 무역, 부동산 임대업들을 다수를 하면서 중국, 홍콩 국에 벌어진 근로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냐고 여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누락. 그러니까 아까 했던 페트카 미국 관련된 부분, 또 CRS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이라든지 상하이은행 이런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넣었는데 원래는 그 금액이 5억이 넘으면 매년 6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없으면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해외 가스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금융정보 교환자를 통해 여기에 보유내역과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과 금액과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많이 때리게 돼 있고 나중에 또 조세처벌법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검찰 고발을 또 합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사 회사 간 불공제 활용인데 뭐 이제 내국법인이 이제 모회사 여성의류 자파 제조로부터 국내에 많은 배정을 운영하고 법인은 그룹 공통 영역 글로벌 마케팅비 대신 부담한 회강사들에게 관련 비용을 과소청구하고 브랜드 가치역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표권자로부터 브랜드 개발비 등을 과소 수취. 결국 이게 뭐냐면 상표권비를 라이선스비로 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룹이 또 공통으로 이 글로벌 마케팅 회사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비용을 아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또 과다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입 부분은 이제 또 결국에는 현금으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이제 뭐 탄로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또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조사가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최근의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 등의 제출 82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8조 30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해한금이 중도인친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이게 뭐냐면 보험의 지급 명세서 제출 시점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전까지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텍스 골드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마련한 블랙머니 최후 말로입니다. 뭐 마늘밭이라고 할 수도 있는 땅포물에 110억이 있습니다. 또 골드바도 있고요. 또 쓰레기 봉지에다 이렇게 $50, $20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이 세탁기 안에 이렇게 넣어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걸리지 않을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다 걸립니다. 100%. 그래서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탈세에 대해서 받아보시라는 게 아니라 절세에 대해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돈이 있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뭐 골드바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은행에서 사시면 부가세 포함,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 전체 노출됩니다. FI 연동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액 현금 활용이죠. 뭐 500유로라든지 뭐 100달러라든지 하면서. 근데 걸리면 또 세금 70% 폭탄이죠.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100% 확실하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그런 미신고 소득 블랙머니가 있으시다는 분들은 이런 이제 플로우를 보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